안녕하세요. 경제의 핵심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분들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죠. 바로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만 체결하면 실제 잔금을 치르는 기간을 지역에 따라 3개월에서 소 6개월까지 넉넉하게 주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제 숨통이 좀 트이겠구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기한이 늘어난 것 이상의 복잡한 셈법과 현실적인 장벽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내놓았는지,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처한 진짜 고민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왜 5월 9일이라는 날짜를 못 받고 잔금 기간에 여유를 줬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 다주택자들이 쥐고 있는 매물을 시장에 대량으로 풀어서 요동치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십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한 달 만에 잔금까지 모두 치르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대출을 알아봐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을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부는 5월 9일까지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라. 그러면 잔금은 좀 나중에 치러도 우리가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일종의 당근을 제시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지역에 따라 이 보너스 기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강남과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 같은 소위 강남 서구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미 2017년 9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곳이죠. 정부는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잔금과 등기 이전을 위한 여유 기간을 3개월로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 10월 15일에 새롭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나머지 지역들과 경기도 일부 지역들입니다. 이곳은 규제가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조금 더 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즉, 계약만 제때하면 최장 반년 뒤에 잔금을 받아도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장밋빛 계획과는 달리 시장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책의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토지거래허가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충돌입니다. 현재 서울 대부분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반드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거주 의무입니다. 즉, 투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들어가 살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은 대부분 본인이 사는 집이 아니라 임대를 준 집입니다. 그 집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죠. 자, 그럼 실거주하려는 매수자가 이 집을 사려면 세입자가 나가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는 더 살고 싶다 라고 주장하면 집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실거주를 해야 허가가 나오는데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하니 살 수가 없고, 매도자인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파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정부가 잔금 기간을 3개월, 6개월로 늘려준 것도 결국 이런 거래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려는 고육지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계약 체결에 목을 매야 할까요? 그건 바로 세금 폭탄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수치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5년 동안 보유한 주택이 있고 이 집을 20억 원에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취득 당시에 10억 원이었다면 양도 차익은 10억 원이 됩니다. 현재처럼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집을 팔면 양도 소득세는 약 2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0억의 이익 중 4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죠. 이것도 큰 금액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만약 유예 기간을 놓쳐서 중과세가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주택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양도세는 무려 5억 9천만 원으로 치솟습니다.
무려 2.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똑같은 집을 팔았는데 5월 9일 전후로 계약서 날짜가 언제 찍히느냐에 따라 내 주머니에서 3억 3천만 원이 추가로 나가는 겁니다. 3주택자라면 이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지겠죠. 사실상 이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이번 유예 기간이 마지막 탈출구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다주택자들에게 분명 기회입니다. 잔금 기한을 늘려준 것은 거래의 물리적인 시간을 벌어준 아주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강력한 규제가 버티고 있어 실제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은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다주택자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5월 9일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세입자와 소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매수자가 실거주할 수 있도록 세입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거래 성사의 90%를 차지합니다. 둘째, 가격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앞서 보셨듯이 세금으로 3억 원을 더 내는 것보다 매매가를 1억 원 낮춰서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수억 원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내 매물이 3개월 유예 지역인지 6개월 유예 지역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인지 아니면 그 외 지역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부동산 시장은 정책과 심리, 그리고 세금의 복합적인 결과물입니다. 정부가 열어준 이 짧은 기회의 창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는 청담동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